자,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죠. 자, 재보궐선거에서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텃밭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통령실 향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야권에서 지금 선거운동 당시에 이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자, 이 금정구청장 선거가 삐까삐까하니까 이거 이기려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얘기가 더 구체화되고 좀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된다는 것들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민주당 쪽에서 폄훼하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느니 뭐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고개를 숙일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런 주장들을 보면 저희가 명백히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결과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그리고 중도층의 어떤 유권자들도 이 당에는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부산 금정에서 압도적인 압승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은 저희가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결코 이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로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진욱 대변인.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선거용뿐만 아니라 네. 어떤 당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특히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저는 세 번째 것에 주목합니다. 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검찰이 할 수 없다면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을 한다면 그 특검에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다음 주 초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과의 뭐 독대인지 면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만남에서도 이 말씀을 유지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의힘 내부 시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는 자, 한동훈 대표의 막판 행보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렇게 본 반면에 자, 친유계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잘했다고 하는 건 국민 보기에 매우 오만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강화도와 부산 금정 모두 이제 지원 유세도 갔었고 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 금정은 두 가지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여론조사도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틀린 얘기였지만 막판에 한동훈 대표가 5차례, 6차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서 한 4시간 동안 그 금정구를 다 걸으면서 돌았어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지지하면서 같이 돌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다는 것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김영배 의원께서 그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부분을 좀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 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정치적으로만 해석해 보자면 우리 쪽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 이번 선거에서 여기서 금정에서 지게 된다면 이것은 한동훈의 패배다. 네. 한동훈마저 이게 깨지고 나면은 도대체 보수는 뭘로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보수 유권자들의 위기감 같은 것들 네. 그런 것이 투표장으로 그분들을 끌어냈고 그래서 몰표를 가져온 22%포인트의 차이라면 이거는 지난번 총선에 13%포인트 정도 이겼는데 그거에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그런 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거 엄청난 그런 표 차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효과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결과를 들고 이 다음 주에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긴 만날 텐데, 자 지금 뭐 그 구체적인 의제나 일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전되고 있나요? 그 의제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다 해야 될 얘기를 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대통령께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 부분을 매듭 짓지 못하면 저희는 앞으로의 어떤 선거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선거를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이 그건데요. 이번에 너희가 그걸 해결해라 라고 저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네. 이 힘을 가지고 대통령과 만나서 단판을 짓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들은 저희에게 표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죠. 네. 자, 일단 대통령실은 선거의 민의를 통해서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뜻을 받들어 바꿀 것이다. 또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서 요구 안 한 오늘 아침에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또 각종 의혹들에 대한 솔직한 설명. 이 세 가지 중에 대통령실이 받을 만한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 세 개 중에 한 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시고 이게 지금 대선 때 약속한 걸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난주에 나온 발표를 보면 아마 이번 달 내로 제2부속실이 설치 운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가 되는 범위 안에서의 공개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는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셨을 때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사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여사가 의혹을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 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사를 특검으로 몰아넣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겠는가?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만나서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겨야 할 곳에서 이겨놓고 너무 크게 생색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크게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욕심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그렇다면은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전혀 받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당내에서 외로운 윤석열 대통령과의 투쟁을 네.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직 전체 이 말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지켜봐야 한다. 자,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정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군요. 자, 지켜봐야 한다는 아주 잘하셨습니다라는 얘기는 뜻은 아니겠죠? 아니 이제 보도 자료만 봤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나 해명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정치를 신속하게 하자는 그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건 공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이제 걱정 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거든요. 만났는데 네. 이게 뭐 국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했고 광범한 얘기를 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담을 마쳤다. 끝. 이러면 그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맺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네. 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라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동훈 대표의 의지이고 당 지도부의 어떤 뭐랄까 뜻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관련해서 네. 그 뒤에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수가 예, 있어서 알려주십시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기소 처분이 국민 납득할 만한 조치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평가를 유보한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전에 이번 선거 전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오늘 아침에 얘기한 이런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 라고 세 요구를, 가지, 예, 세 세 가지 가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요구 중에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얘기했었던 것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세 가지 요구를 했을 때는 회의가 끝나거나 뭐 이거 바깥에서 기자들이 물으면 거기서 답변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공식 회의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 요구는 이거다라고 정식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앞에 두 가지, 그 세 가지 이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네. 그것에 대한 반응을 봐서 이 불기소 처분, 주가 조작 문제 사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세 번째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제 친한계 신지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해서 네.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 부부 간에 있었던 일을 종합 일지처럼 정리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왔고 이게 친한계의 기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제 친한계인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보 비대칭성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실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면 명태균 씨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두 차례의 반응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여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표 말 중에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했던 당무 감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는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죠. 관련된 네.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수사를 우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후의 선택지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면담이든 독대든지 그 만남을 전후해서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서 이 불기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어제 그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카톡 캡처 화면만 2,000장 있고 중요한 것만 200장이다. 네. 그거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1년 넘게 걸린다. 네. 그런데 그 뒤로 특별한 추가 폭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폭로가 있었던 워낙 그 오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캡처본의 파괴력이라 할까요? 네.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명태균 씨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윤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3억 6천이 들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고 대신 네. 공천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국민의힘의 대선 회계장부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그런 일이 없다 얘기했던 것이고 여론조사 조작 문제도 사실은 강혜경 씨가 제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산단 지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친윤 개인, 패널들 혹은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 사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신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화가 난다면서 그걸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계속 깔 수 있다라고 의혹장을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폭로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다음 주 초에 있는 국회 법사위에 이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이제 뭔가 면책 특권이 발동하는 그런 공간에서 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